자,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어요. 일단 목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도 훈련병이 있고, 그 다음에 2병, 1병, 3병, 4병 이제 병장으로 나눠지죠. 이제 병장이 되면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는 기술자입니다. 그거를 저희 주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나눠봤어요. 어디까지 해야 내가 중목이고 어디까지 해야 기술자인지, 그리고 기술자별 그리고 시기별 도대체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 참 막연하긴 해도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은 팀들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합을 해서 저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거인 것 같아요. 목수가 되는 건 좋은데 되긴 돼야죠. 그 대신 생활은 돼야 되니까. 결국 이제 목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기공이 일단은 데려가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걸리는 기간과 각각의 단계들, 그리고 뭐 단계별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수익. 네. 제가 생각할 때 기간별 적정선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초보자는 저는 1년 전까지는 초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1년 전에 이제 정말 실력이 뛰어나면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도 받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목 내지 중기공, 요거 좀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아닙니다. 중목과 중기공 나눕시다. 중목은 1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자기 적정성 페이는 15만원에서 16만원 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기공 3년에서 5년 사이. 우리가 보통 페이를 15에서 16은 받아도 17만원 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한 18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18만원 선은 이젠 기술자 반열에 왔다는 거예요. 18만원 선은. 우리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떠한 기술자분들이 18만원을 받고 한 며칠을 한 2달 정도나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일하는데 18만원 받는 경우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기공이 됩니다. 기공이 되면 5년 이상 10년 이하 경력이 돼야 기공이 된다고 봐요. 그때는 뭐 일반적으로 받는 페이를 모두 다 받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저희 나라, 제가 지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종합해서 페이를 따져보니까 한 22만원 선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냥 기공입니다. 몸만 갔을 때, 툴벨트, 개인 장비만 갖고 갔을 때. 그래서 22만원 정도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팀장급. 팀장급은 뭐냐면 제가 업자로서 현장을 맡겼을 때 제가 투입이 안 돼도 거기를 책임지고 끝까지 현장을 마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팀장급이에요. 그분들의 페이는 기본적으로 2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장비를 안 가지고 갔을 때. 근데 이제 장비를 모든 걸 다 챙겨서 그 현장을 맡아서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측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장비를 투입하고 그분들이 처음과 끝을, 목공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한도 내에서는 35만원으로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한번 구분 지어서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입문과 초보 사이 그쯤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제가 알잖아요. 뭐 청소나 이제 단돌이 위주로 하되 뭐 각재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재단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목,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단계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중목이다 하면은 뭐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그렇지. 작업을 문제없이 이제 해내느냐, 그런 게 좀 궁금하죠. 일단 지금 얘가 바로 올라가야 될 부분이 중목이라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 위에 바로 사수는 거의 기술자의 중기공이거든요. 완벽한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냥 중기공이에요. 그 친구도 기술은 괜찮은데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일단은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 얘가 바로 올라가야 될 경우가, 그 친구는 얘보다 2단계 위고 얘는 지금 바로 한 단계를 생각했을 때 그냥 중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장에 가벽을 친다고 봤을 때 가벽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중목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 까치발이나 이런 것들 보강대 잡는 것도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저는 중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목이 되면 이제 속고 치부, 합판 치부를 할 때 여기는 왜 속고를 치고 여기는 왜 합판을 치고 여기는 왜 NDF를 쳐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중목의 수준이라고 봐요. 1년에서 3년 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은 파악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중목이 됐어요. 중목이 돼서 3년 정도 생활을 했고 이제 15만원에서 16만원을 받으면서 이제 생활을 해왔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중기공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기공급으로 가야 돼요. 사실상 기술자 계열. 페이는 18만원 정도. 그분들은 어디까지 해야,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가벽 설치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장 시공, 덴조라고 하죠. 천장 시공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하리 보감싸기까지 돼야, 그 다음에 기둥도 감싸기까지
그 다음에 개구부, 문 개구부, 우리가 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구부를 타공하잖아요. 그 사이즈도 뺄 수 있어야 저는 준기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페이도 18만원 받고 어느 정도 기술자예요. 이제 그분은 어디 가도 목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독으로 어디 가지를 못한다는 것 뿐이지, 누구랑 가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 자기가 막히면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면 해결을 낼 수 있을 정도가 저는 준기공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제 기공이라고, 기술자입니다. 이제는 완벽한 이제 병장이에요.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기공이면 아까 페이를 22만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가서 몰딩이라든지 그다음 걸레바지,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 다음에 상하부장 만들어서 이제 이 가구 조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치형 문을 만드는 경우도 기술자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 개구부를 만들어 놓고 문학구를 갖고 와서 문 설치라든지 폼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실리콘 마감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다 돼야 이제 저는 기술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일당 22만원 받고 충분히 일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 근데 빠를 수도 있어요. 빠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팀장 및 반장이 되겠죠. 팀장하고 반장은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뭐 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팀장과 반장,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일이라는 거는 목수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할 뿐더러 처음과 끝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재 산출이라든지 마감까지도 볼 수 있어야,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그분이 반장이라고 봅니다. 팀장이라고 봐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관문은 기술자인데 그 기술자 반경은 벌써 들었고, 그 위에 윗단계가 이제 반장 및 팀장입니다. 그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엄청 빨리 배웠어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뭐 벌써 가벽도 혼자 막 설치하고, 만약에 그 정도 실력이 됐는데 그거를 그 팀장님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과 실력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누구한테 그거를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좋은 질문이지. 본인을 과소평가할 때도 있어요. 과대평가할 때도 있고 과소평가할 때도 있고. 본인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자기 판단을 할 수가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과대평가해서 더 빨리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판단해주는 사람은, 반장도 그걸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눈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도 본인이 빨리 알아요. 하지만 경력이 1년 정도 되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인데, 그래서 기간을 나눠 놓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동안 배워왔는데 이 친구는 1년의 능력이 아니라 한 3년 정도의 능력은 되기는 돼요. 근데 현장은 다 똑같지가 않다 보니까 막히는 구간이 이제는 생기죠. 막히다 보면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벌써 다 알아들었어요. 그 정도 단계가 됐을 때는 중목으로 이제 인정을 해야죠. 그 협의를 봐야 돼요. 그 반장과 얘기를 해서 반장도 인정을 해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막내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줄 수도 있고, 왜냐면 그분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충돌이 되기 시작하면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그럼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그런 입장이 한번 돼봤고, 한번 옮기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자기 몸값은 자기가 올리는 게 맞긴 맞는데 정말 선택은 잘해야 돼요. 지금 있는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면 참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옮기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겠죠. 더 안 좋은 팀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팀으로 갈 수도 있고, 옮겼는데 일도 없고 이런 팀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적정선은 당연히 맞춰줘야 됩니다. 막내가 실력이 빨리 늘면 전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막내가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해줘서 그만두면 전 또 손해입니다. 뭐 싼 사람 불러서 다시 또 배워온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팀장 입장에서는 숙달된 사람이 제 옆에 붙어 있어야지, 금액 싸다고 다시 10만원을 쓴다고 해서 절대 이로운 거 아닙니다. 그럴 바서는 차라리 아무도 안 쓰고 인력시장에서 일감 모아서 한 번에 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편안하죠. 그렇게 가면 반장 입장에서도 절대 유리한 결정이 아니라고 봐요. 그 실력에 맞는 페이를 주는 게 전 적정선인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타협입니다. 누구 말이 맞다라고 절대 이거는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